답안지에 안 내서 내본 적 있어요 혹시? 한 페이지나 이런 거? 어쨌든 실수 무조건 하니까 그냥 점수를 높게 맞아서 한두 개 실수해도 나는 이 정도는 그냥 깎고 들어간다. 근데 남들도 다 이 정도 실수는 한다고 생각했죠.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닥터 프렌즈에서 올린 ADHD 영상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실 오셔서 질문하시는 게 어릴 때는 왜 ADHD인지 몰랐을까요? 여기도 사실 몰랐잖아. 뭐 저는 뭐 그쵸. 아니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달랐을 거야. 그러니까 나 정도 증상은 사실 아니겠지. ADHD가 보통 어릴 때부터 좀 지속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어릴 때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뭔가 지금 집중력 떨어지는 게 특별히 ADHD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ADHD가 사실 어릴 때 진단이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학교 다닐 때 뭐 좀 ADHD 아이들은 뭐 학교에 좀 지각을 하거나 뭐 과제를 좀 뭐 미제출하거나 뭐 준비물을 좀 깜빡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로 불편감을 느껴야 치료를 받아요. 그치. 삶의 어떤 펑션,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생겨야 치료를 받는데 어릴 때 사실 보면 지각을 하거나 준비물을 깜빡하거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약간 꾸중하고 약간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덤벙됐네. 덤벙됐네. 애가 그럴 수 있지. 애가 아직 뭐 어리니까 뭐 이러고 아유 뭐 좀 덤벙거리네 이렇게 좀 넘어갈 때가 많고 장난꾸러기구만.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 못하면 사실 뭐 그거를 막 선생님이 뭐 엄청 뭐라기보단 약간 수행평가 점수가 그냥 안 나오지. 안 나오는 뭐 성적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못해서 끝까지 완료를 못 하거나 뭐 다른 데 관심 팔려서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은 왜 숙제를 안 했을까라는 마음까지 보진 않잖아요. 숙제 안 했네. 안 했네. 팩트를 보자.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점수 깎이거나 이렇게 가니까 또 아직은 어리니까 좀 봐주는 분위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상 또 어리고 학생이고 하니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게 용납이 안 돼. 왜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감 제출 기간은 회사원인데 못 맞춰. 그럼 이게 그냥 에휴 뭐 김대리 덤벙거리는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장난꾸러기네. 장난꾸러기네 그러고 뭐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니까 이때부터 좀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책임이 늘어갈 수. 확 체감되는 불이익이 있고. 맞아요. 뭐 고가 같은 거에서도 깎이고 승진도 좀 늦어진다거나 또 나 때문에 일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이제 내가 한 만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출 기간 늦어지고 하면 또 그 프리랜서를 또 쓰지 않으실 거고 안 들어오고 또 한꺼번에 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우선순위 정하기도 어려우시니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원래도 ADHD가 있던 분인데 어릴 때는 크게 힘든 게 없었고 그냥 내 점수 깎이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 군데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때 좀 체감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우창훈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능이 아주 뛰어난 경우. 아주 뛰어나죠. 예, 우창훈 선생님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DHD 증상이 있어도 뭐 학교 성적이 좀 좋을 수 있어요. 한번 집중을 하면 집중 시간이 좀 부족해도 그래, 남들 몇 시간 할 거 난 30분이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겠지만 직동적이라니까.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 야, 30분이면 다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을 다 읽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2등 졸업했어. 그 의대 내에서 공부 진짜 안 했는데. ADHD의 어떤 집중력 떨어지거나 덤벙거리는 게 좀 IQ가 높은 경우에는 그게 보상이 좀 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겠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상 뭐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좀 성적이 좋으면 약간 다 용서되는 게 있어. 맞아. 지각했어? 우참이네. 들어가. 그래 뭐 어제 뭐 늦게까지 공부하다 힘들었구나. 뭐 그리고 뒤에 너 임마. 그리고 뭐 깜빡하거나 준비물 했으면 들어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문화는 뭐
반영해주는. 공부 잘하면 잘하면 좀 다른 게 용서가 돼요.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좀 늦거나 아니면 좀 깜빡깜빡해도 으이구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공부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능 지수가 높고 거기에 이제 성적이 좀 높은 분들은 그거 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학생 때 정답을 답안지에 안 내서 내본 적 있어요 혹시? 안 적고? 한 페이지나 이런 거?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뭐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를 안 옮겨 적는다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실제 시험. 없죠 사실. 그런 건 없지. 기말고사. 그런 적 있어요? 저 몇 번 있어요. 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상한데? 이랬는데 보니까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를 안 옮겨 적었다든지. 아까 시간이 못해서 뭐 막힌 거 못한 게 시간이 아니라 항상 남았어요 시간을. 한 번은 영어 시험에서 점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지? 했는데 주관식 하나도 안 적은 거예요. 답안 시험지에만 적고 답안지에 안 적은 거지. 근데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지금 약간 또 의대 근데 학생 모먼트 나왔다. 제가 근데 A자로 나왔어. 근데 제가 아씨 A자로 나왔어. 아씨 화내고 막 옆에 제스 떴는데 미친놈이네. 멋있잖아.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 항상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그냥 실수는 깔고 가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실수 무조건 하니까 네. 그냥 점수를 높게 맞아서 한두 개 실수해도 나는 이 정도는 그냥 깎고 들어간다. 근데 남들도 다 이 정도 실수는 한다고 생각했죠. 다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안 한 애들은 학교에서 탑 찍는 애들. 그렇죠. 그 친구들은 이 꼼꼼함까지 있는 애들이고 저는 시험이 쉬우면 굉장히 불리했어요. 어차피 틀리는 게 있는데. 아니 한두 개 틀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틀리는 게 있는데 시험 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르는 건 아닌데 틀려요 하나씩. 하나씩 틀려.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게 항상 있어.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필기를 안 해가지고 너 지금 이거 대리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본 거야.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조용한 ADHD 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진단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조용한 ADHD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진짜 대화할 때도 좀 멍 때리고 뭐 수업 집중 좀 잘 못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내가 일을 체계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ADHD가 이제 어릴 때는 물론 뭐 이낙준 선생님의 ADHD 역사를 보면 과잉 행동이 좀 두드러지니까 뭐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 뭐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지적을 해요.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산만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게 드러나니까 그런 경우는 또 치료나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창현 선생님 말씀처럼 좀 조용한 ADHD 과잉 행동 장애가 없는 그러면 그냥 조용하고 멍 때리고 있고 그냥 수업 시간에 보통 이제 과잉 쪽 하이퍼액티비티가 많은 친구들은 막 여기 돌아다니고 막 선생님 계속 뭐 질문하고 저 할래요 막 사무랑 가서 문 열고 뭐 자기 친구한테 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지적을 받는데 이제 조용한 친구들은 얌전해요. 딴 생각하고 선생님 듣는 얘기 이렇게 흘리고 그러는데 이제 또 우리나라 약간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오히려 뭐 착하다. 가만 조용하다. 조용하다, 차분하다, 뭐 침착하다, 좀 뭐 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용한 ADHD 분들은 사실 진단이 좀 많이 어렵죠. 왜냐면 본인이 뭐 좀 다른 친구들과 어릴 때 막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어릴 때 상황을 좀 여쭤보면 이런 친구들은 저는 뭐 조용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뭐 항상 수업 시간 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업에 잘 집중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좀 내가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조용한 ADHD 경우는 특히 또 진단이 좀 늦게 될 수 있다는 거. 뭐 내가 꼭 어릴 때 뭐 어떻다. 뭐 이거를 막 본인이 너무 판단하시기보다는 성인이 되어서도 뭐 좀 집중하시기가 어렵거나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지신다거나 일을 마무리를 좀 잘 못한다거나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기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뭐 한 번쯤은 또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평상시에 느끼는 지루함이 좀 높은 거기니까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도 내가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되게 경쟁적인 거거나 이런 자극적인 뭔가 흥미로운 게 있으면 거기에 또 훅 빠져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머지 게 지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또 성향을 이용해서 너무 이렇게 사실 낙담할 필요는 없고 근데 맞아요. 어쨌든 간 우리가 근데 하기 싫은 업무도 해야 되는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진료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의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치료 상담이든 약이든 받고 그게 좀 좋아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낙담하시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치료 받으면 내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ADHD 치료할 때 제일 뿌듯함을 느껴요.
왜냐면 환자분들 만족도가 제일 좋은 치료고 그리고 뭐 우울증 뭐 다른 뭐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이런 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요. 환자분 약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뭐 환자분 또 좀 2, 3주 치료 받다가 뭐 확 생각보다 빨리 낫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 약이 좀 효과가 좀 없거나 그러면 좀 실망하고 병원도 좀 안 오시고 또 약도 안 먹게 되고 하시는데 ADHD 치료에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드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약을 어떻게든 잡으셔가지고. 네. 본인이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걸 느껴지시니까 그게 본인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가까운 주변 분들도 좀 달라졌다고 느끼니까 사실은 그 누구보다 투약수 농도가 높고 병원도 꼬박꼬박 잘 챙겨 오시고 그래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편해요. 또 1년 정도 약 쓰다가 또 중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중단했다가 또 혹시라도 이제 또 다시 안 좋아지시면 다시 오시는데 그것도 본인이 쉽게 와요. 그리고 그때 약 먹었을 때 좀 좋아졌던 어떤 퍼포먼스를 본인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고 병원에 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감, 고통스럽다. 근데 뭐 어찌어찌 해서 뭐 큰 생활에 지장은 없고 괜찮다. 그러면 사실 굳이 오실 필요 없는데 뭐 해야 되는 프로젝트나 뭐 일 이런 부분들이 지장을 받는 것 같다면 그때는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그때 만성우울증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겹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판단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